자, 무상증자와 주식배당 개념을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주식에 대한 내용이죠. 이 파트가. 일단 이제 주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식의 발행자는 일반적 기업인 경우 있을 거고, 그래서 A라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을 하게 돼요. 가장 기본이 주식 발행. 그래서 우리 공부하시게 되면 최초로 발행할 때는 이제 발행 시장 통해서 발행하는 거고, 나중에 발행한 다음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유통시장이라 배웠고요. 그럼 발행했을 때 이거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갑은 주주가 돼요. 주주. 그럼 갑은 돈을 주겠죠. A 기업한테 주게 되면 이게 A 기업은 뭘로 인식하냐면 자본으로 인식을 해서 자본금으로 잡히거든요. 자본금. A 기업은.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 종류 중에 일반적인 주식을 저희가 보통주라고 배웠었어요. 보통주. 보통주의 특징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주식을 가짐으로써 얻는 뭔가 이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죠, 가장 기본이. 그래서 갑이 얻는 이득 중에 가장 기본은 배당금을 받죠. 그럼 배당 받으려면 A 기업은 반드시 이윤이 발생해야 돼요. 이윤. 영어로 프라핏하기 때문에 이게 이익이라고 하죠. 이윤이나 이익이 발생하면 이 돈을 갑은 배당으로 받아갑니다. 그래서 갑은 배당 소득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갑이란 주주는 주식을 중간에 팔 수 있어요. 그럼 주식을 내가 1,000원에 샀다가 2,000원에 팔게 되면 그 차익 1,000원 벌죠. 이거를 자본 이득이라고 해요. 이득. 또 주식 판매가 빼기 주식의 매입가, 요 차이만큼 이제 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본이득은 당연히 이득 볼 수도 있고 손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플러스도 발생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손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 사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얻는 소득은 배당 소득하고 자본이득이 있더라. 나는 이제 기초 개념에서 스타트하는 거고, 대신 이제 채권과 또 비교하죠. 저 채권 쪽은 갑이라는 사람 뭐가 돼요? 채권자가 되고 A라는 기업은 채무자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무상증자한대요. 그건 유상증자도 있다고 배웠었어요. 유상으로 증자한다. 무상으로 증자한다. 유상, 쉽게 말하면 유료로 돈을 내고 사야 되는 거고, 무상증자는 무료로 주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증자죠. 증자라는 개념은 자본금 늘린다는 얘기예요. 자본금 늘린다. 그럼 이걸 이해하려면 재무제표, 즉 재무상태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보통 이거를 이제 T계정이라 하거나, 예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대차대조표라는 개념 썼어요. 예전에는 대차대조표. 그래서 대변과 차변을 대조한다. 그래서 왼쪽이 차변이고 오른쪽이 대변인데, 지금은 이제 대차대조표라는 개념을 안 쓰고 잘 재무상태표라고 쓰죠. 재무를 현 상태를 본다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우리가 읽다 보면 손익계산서라는 말도 있죠.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손해와 이익에 대한 계산서인데, 이건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하는 거고, 재무상태표는 현 시점에 측정하기 때문에, 예금 파트 처음 보시면 그거 있었어요. 플로우다, 스탁이다. 그래서 요 재무상태표 쪽은 현 시점에 측정하기 때문에 스탁이다, 절양이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하기 때문에 플로우다, 유량이다. 이런 개념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이 뭐냐면 자산이죠. 자산. 오른쪽이 부채, 자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산 쪽 숫자합이랑 부채 더하기 자본의 합이 똑같아요. 그래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넘겨도 되죠? 그럼 넘기면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요거를 뭐라 하면 순자산 하죠. 순자산. 그러니까 순자산하고 자본이랑 같은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자본이 바로 뭐다? 순자산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문 읽을 때 순자산 나오면 아 자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자본 안에 들어간 항목이에요. 항목. 요 안에.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들어가냐면 자본금이 들어가요. 자본금. 두 번째가 뭐가 들어가냐면 자본잉여금이 들어가요. 세 번째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익잉여금이 들어가요. 이렇게. 자, 이걸 이해하시면 무상증자하고 주식배당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무상증자는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자본금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잉여금을 통해서. 그러면 잉여는 남는다는 거죠. 남는 금액. 그럼 남는 금액에 뭐가 있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습니다. 자, 주식을 내가 10,000원에 발행했는데 20,000원 됐으면 초과된 금액이 10,000원 차이가 발생하죠. 그게 일로 잡히는 거예요. 잉여, 남는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또 뭐가 있냐면 자산 재평가 적립금이 또 있어요. 자, 건물이 있대요. 자, 건물이 100억짜리예요. 근데 시간 지나면 건물가격이 올라갔죠. 이거 뭐 150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요 50원만큼이 더 늘어났죠. 이걸 여기에 적립을 한단 말이에요. 자산 재평가 적립금이 늘어난다. 그럼 무상증자는 무료로 지금 주식 준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주는 거냐면 자본잉여금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을 해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때 자본금은 아까 갑이 주식을 샀을 때 돈이 들어가죠. 이게 이 자본금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자본금으로. 그럼 주식을 받을 때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증자는 그냥 주식을 주잖아요. 그럼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대신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돈을 빼서 일로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50억 나왔다. 50억을 빼서 위로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50억이 줄고 50억이 증가를 해서 가는 게 무상증자가 된다. 그래서 무상증자가 되면 요거 줄고 요거 늘어나니까 자본은 변화가 없죠. 따라서 기업 가치는 불변 이런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는 변화가 없다. 라는 거죠. 그래, 두 번째, 주주는 어떻게 돼요?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을 더 받았죠. 그럼 더 받으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내가 부가 늘었냐? 이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주식을 한 주 갖고 있었어요. 한 주. 근데 한 주당 1,000원짜리인데 지금 주식을 한 주 더 준 거거든요. 그럼 2주 됐어요. 2주. 그럼 예전보다 주식량이 늘었어요. 이게. 해당 회사가 무료로 주식을 나눠줬기 때문에 주식의 양이 많아졌죠.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당 1,000원 아니라 500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 개인 입장에서는 얼마 갖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1,000원인데 그 다음에도 한 주당 500원이니까 1,000원이죠. 그래서 주주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돼요? 자산이 불변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무상증자하게 되면 기업 가치도 변화가 없는 거고 주주 입장에서도 본인의 자산은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식배당이라는 개념 등장하죠. 주식을 뭐 했다? 배당했다. 그냥 주식을 준대요. 자, 주식 배당을 어떻게 하냐?
여기서 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신 할 때 그 교재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 배당을 하는 거다 라는 거죠. 자, 이때는 이익 잉여금 가지고 합니다. 여기 있는 돈을 가지고. 자, 이익이래. 이익. 회사가 이득을 얻었어요. 이득. 자본 잉여금 말고 이득을 그냥 얻었대. 영업을 잘해서 아니면. 그래서 여기서 50억이 늘었어요. 그럼 원래 50억 늘면 뭐 줘야 돼요? 배당을 줘야죠. 배당. 이게 이윤이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요걸 통해서 원래 배당을 줘야 되는데 배당을 준다는 거는 현금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현금을 주지 않고요. 뭘 준다? 주식을 준다는 거야. 주식 배당을 한다는 거죠. 현금 안 주고. 그러면 주식 받았죠. 주주는 또. 그러면 그만큼 주식 숫자가 늘기 때문에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이 늘고 이 잉여금 플러스 50억을 여기서 올렸기 때문에 여긴 또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똑같이 기업 가치는 불변이다. 왜? 자본 변화가 없으니까. 그 내용이고 역시 주식 배당을 받게 되면 우리 지분율에 따라서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받기 때문에 공급은 증가하는 대신 가격이 또 떨어져서 금액은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은 또 불변돼서 주주의 자산은 변화가 없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상증자, 뭐 주식 배당, 유상증자 뭐 이런 개념들 등장하니까 이걸 좀 이해하시려면 재무제표 나와 있는 지금 재무 상태표 있잖아요. 저걸 좀 이해하시면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또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기억을 정확히 해주시면 좋겠어요.